한 주간의 뉴스들 중에서 주요 이슈만 골라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이면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도 평소에 운동 자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구기 종목은 좀 꺼리고 있고요. 등산과 같이 좀 이렇게 단기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변화된 현장도 이렇게 직접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산 인구도 늘었고 다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즐기는 인구도 늘었는데, 자,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하면은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특정 단체가 마치 제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청에서 오히려 그런 특혜를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문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마들 스타디움 축구장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곳이 특정 단체의 전용구장과 다를 바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마들 스타디움 대관 현황입니다. 공을 차기 가장 좋은 시간인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엔 전부 노원 축구협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리자마자 예약이 꽉 차는 걸로 있어서 이제 남은 비인기 시간대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인 거죠. 결국 좋은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 가입비락은 따로 없고요. 한 달에 이제 분기별로 50만 원씩 4분기로 해가지고 200만 원. 연회비 200만 원, 좀 너무 세지 않을까요? 초년생들이나 이제 좀 그래도 유부한 사람들이라도 200만 원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특혜는 계속됩니다. 대관료와 주차비도 할인받습니다. 대관료는 40% 저렴하게 적용됐고 주차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1,000원만 내고 있습니다. 스펙 쪽은 거기 축구장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오는 거라. 축구 주차비 1,000원 받는 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특혜 속에 축구협회는 매년 고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축구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구청과 맺은 협약 때문. 구청과 협회 양측이 침묵할 경우 기한이 자동 갱신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은 지난해 2월에 마무리됐지만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하더라도 일부 축구협회만의 문제인 거고 노원구 전체의 구민들은 배제되고 있는 문제여서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유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10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습니다. 직장과 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차단하고 단체와 일반 주민의 사용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노원구도 해당 권고를 받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청이 협약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면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이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이순줄입니다. 예, 이게 건설 비용만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혈세가 들어갔겠죠. 이 상식적이라면 노원구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상 나간 것처럼 이 특정 단체가 거의 독점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은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전시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겠죠. 그래서 이런 체육관들을 만드는 이유 혹은 축구장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사회 현실이 이렇게 개개인 시민들의 그런 생활체육이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진흥을 하게 만들도록 했을 겁니다. 더구나 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억이 들어갔는데 시민 활용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하면 이게 평가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이런 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공공체육시설 독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계에서도 이랬지만 문화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시설 이용이나 대관을 투명하게 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또 각 구청 등에 이제 문화회관 등의 어떤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문화예술계에 관련된 건데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계나 스포츠 관련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라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과 이제 스포츠를 저변을 확대시키는 건데 그 와중에 이런 사회 단체들이 나름대로 기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하라는 건데 오히려 이익 집단화가 된 것이죠. 예. 앞에서 리포트 보셨듯이 입회비를 200만 원 정도 만들고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금 시간대에 자신이 독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익 단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또 관리 시간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단체들이 약간 취약한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면서 예. 이용료를 저렴하게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모두 다 독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또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 자체도 또 독차지해 버렸고 이제 그런 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노원구청의 그런 이제 책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이 노원구에서 이 축구협회와 협약을 철회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자, 대신 모든 축구팀의 공평한 기회를 위해서 온라인 사전 추첨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진작에 이런 조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무조건 전시행정으로 사업비를 많이 따내가지고 보여주듯이 건설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럴듯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수요에 맞춤식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온라인 예약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개방을 하는 것, 누구나 접속을 하는 것 그 차원에서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약간 좀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배정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 우선으로 추첨하겠다. 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협회를 봐주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또 그것을 그런 개방되고 경쟁에 맡기는 것도 시민 중에 약자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복지 정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운전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라니에 빗대서 킥란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새롭게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왔지만은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이 헬멧 쓰신 분 지금 한 분도 안 나왔거든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게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따릉이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이 시범 운영을 했다가 좀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평균 이용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전철역까지 가는데 이용하는데. 그거를 타기 위해서 헬멧을 갖고 다닌다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관련 대여 업체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말씀을 하셨는데 헬멧 같은 경우는 안 쓰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이 부과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원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4만 원이 부과되게 되고 무면허익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헬멧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공유 헬멧을 했는데 사실 거의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타기 위해서 과연 헬멧을 가지고 다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요. 특히나 공유 헬멧 같은 경우는 도난과 파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했더니 결국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공유 헬멧은 일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다른 한편에서 업계에서도 이제 좀 촉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볍거나 이제 가지고 다니기 쉬운 그런 헬멧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만 탓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헬멧도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방치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많이 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는 행태에 대해서 약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많이 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얼마 전에도 뭐 택시 업계에서 뭐 이제 승합차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기술이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새로운 좋은 기술이다 해서 옹호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은 그냥 내놓기 바쁘고 네. 이런 전동 킥보드처럼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부나 공공정책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신기술을 무조건 추정하거나 그걸 무조건 내세우는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안전에 대한 그런 고지를 하고 또 사고를 줄이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술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발빠르게 신기술의 어떤 검토에 나서고 또 관련 업체들도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양쪽의 노력이 같이 공유돼야만이 진정한 시민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기술 검토 그리고 뭐 오락가락한 정책도 문제지만 뭐 거리나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 또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좀 우선적으로 그보다 먼저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매너 그리고 그렇죠. 어떤 예절, 질서 이런 것들도 한층 생각해보는 시민의식 성숙도 신기술에 맞춰서 부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지나친 규제가 새로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안전이라는 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잘 이용하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몫입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